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장 보면서 조금 묘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어제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삼성전자도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지면서 25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같은 반도체인데 두 종목의 방향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을 찍은 건가?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오는 건가? 아니면 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하루 잠깐 튀어오른 것뿐인가? 오늘은 삼성전자 반등이 왜 나온 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를 넘겨야 흐름이 달라지고 어디가 다시 깨지면 조심해야 하는지도 같이 잡아볼게요. 먼저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부터 있는 그대로 보죠. 장 초반에는 24만 9,500원까지 밀렸습니다. 25만 원 선을 잠깐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라왔고요. 장중에는 27만 원까지 반등했습니다. 아래로는 25만 원을 깨봤고 위로는 27만 원을 찍어본 겁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 가격 사이에서 꽤 큰 손바뀜이 나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플러스라는 사실보다 25만 원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제 급락 뒤에도 이 가격을 기다린 돈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25만 원을 한번 회복했다고 바로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매수 가운데는 장기 자금도 있을 수 있지만요. 어제 폭락 뒤 짧은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돈도 분명히 섞여 있을 겁니다. 공매도했던 물량을 되사는 주문도 들어왔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25만 원을 한번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오후에 시장이 다시 흔들릴 때도 이 가격 위에서 버티느냐입니다. 한번 깨고 올라오는 것보다 다시 눌렸을 때 저점을 높이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위로는 27만 원이 바로 막혔습니다. 장중에 27만 원을 찍었는데 그 가격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어제 급락 때 27만 원 위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점에서 산 단기 자금도 27만 원 부근에서는 수익을 확정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27만 원에는 본전 매물과 단기 차익 실현이 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7만 원을 찍었다는 것보다 거기서 밀렸다는 사실을 같이 봐야 해요. 아직 위쪽 매물이 가볍지는 않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오늘 삼성전자는 어느 가격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을까요? 27만 원을 무조건 돌파해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중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지 않고 26만 원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게 먼저예요. 급하게 27만 원을 넘겼다가 종가에 다시 25만 원대로 밀리는 것보다요. 26만 원 부근에서 매물을 천천히 소화하는 흐름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 오늘 들어온 매수가 단순히 아침에만 들어왔다, 빠진 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더 눈에 띄는 건 하이닉스와의 차이입니다. 하이닉스는 오늘도 약한데 삼성전자는 반등하고 있죠. 이걸 보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닉스를 완전히 이긴다고 해석하면 너무 빠릅니다. 하루 만에 HBM 경쟁력이 뒤집힌 것도 아니고요. 삼성전자에 갑자기 대형 수주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두 종목의 차이는 사업 경쟁력 변화보다 가격과 포지션 차이에서 먼저 나온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하이닉스는 그동안 HBM 선두주라는 이유로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만큼 주가에도 기대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험을 줄이기 시작하면 기대가 많이 붙은 종목부터 매물이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미 크게 밀렸고 사업도 메모리 하나에만 묶여있지 않죠. 이런 장에서는 성장성이 가장 높은 종목보다 가격 부담이 낮아진 종목으로 돈이 잠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세는 이런 자금 이동의 성격이 섞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업종 전체가 살아난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와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약하다면 업종 투자 심리는 아직 불안한 겁니다. 삼성전자만 오른다고 반도체 압제가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삼성전자 반등이 의미를 가지려면 하이닉스가 더 밀리는 상황에서도 상승분을 지켜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추가로 빠질 때 삼성전자까지 같이 무너진다면요, 오전에만 잠깐 나타났던 상대 강구였던 겁니다. 여기서 코스피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시장이 약한데 삼성전자만 혼자 버티는 건 분명 눈에 띄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한 종목이 시장
시장 전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코스피가 오후에 다시 저점을 낮추고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 커지면 삼성전자에도 지수 매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진짜 시험은 시장이 반등할 때가 아니고요. 코스피가 다시 밀릴 때 나옵니다. 그 순간에도 삼성전자가 25만 원대 중반을 지킨다. 그러면 오늘 상대 강도는 꽤 의미가 있어집니다. 반대로 코스피가 잠깐 반등할 때 삼성전자도 같이 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수가 오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가 다시 밀렸는데도 삼성전자는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 이게 진짜예요. 강한 종목은 시장이 좋을 때 많이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매수세가 물량을 받아내는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평소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급락 뒤 오늘까지 큰 손바뀜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건 팔려는 사람도 많았고 그걸 사려는 사람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많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니죠. 그 많은 거래를 하고도 주가가 계속 밀리면 매도세가 더 강한 거니까요. 반대로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면서도 플러스를 지킨다면요. 어제 쏟아졌던 물량을 누군가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거래를 가격으로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25만 원 아래에서는 사고 싶은 돈이 들어왔고요. 27만 원에서는 팔고 싶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 가격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6만 원 후반에서 급하게 따라붙는 매매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위에 27만 원 매물이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됐잖아요. 신규로 접근한다면 위를 추격하는 것보다 눌렸을 때 25만 원대가 다시 지켜지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대형주를 강하게 팔았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상당 부분 받아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공매도 환매나 단기 저가 매수만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샀느냐보다 눌릴 때도 계속 사느냐를 봐야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조금 사면서 코스피 200 선물을 계속 판다면요. 삼성전자 개별 가격은 싸다고 보지만 한국 시장 전체 위험은 여전히 줄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가 잠깐 버텨도 지수 매도가 계속 들어오면 오후에 밀릴 수 있어요. 오늘 반등이 오래 가려면 외국인 현물 매수와 함께 선물 매도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둘이 같이 돌아서야 시장 전체 수급이 편해집니다. 환율은 오늘 최악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하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가 반등보다 환차손을 먼저 걱정할 수 있거든요. 환율이 진정되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무조건 더 팔아야 할 이유는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환율 하나만 안정됐다고 외국인이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코스피와 선물이 계속 무너지면 환율보다 주가 변동 위험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스마트폰 시장 흐름도 삼성전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줄어드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지킨다면 경쟁력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시장 전체 판매량이 감소하면 1위를 지켜도 출하량과 이익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사업은 돈을 더 벌 수 있지만요.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부품 원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모든 사업부에 똑같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볼 때 어려운 부분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실적에는 강한 호재예요. 그런데 갤럭시와 가전에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투자가 커지면 미래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은 현금과 감가상각 부담이 생기고요. 사업이 다양하다는 건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될 수 있지만 상승장에서는 성장 이야기가 분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이닉스보다 덜 빠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사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후에 볼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오후 2시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25만 원대 중반을 지키는지 보셔야 합니다. 최근 시장은 장 후반 프로그램과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주문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오전에는 잘 버티다가 오후 2시부터 계속 상승분을 반납한다. 그러면 아침 저가 매수보다 장 후반 기계적인 매도가 더 강한 겁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도 저점을 지킨다. 그러면 큰 물량을 받아가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가에서는 플러스 몇 %인지보다 하루 범위에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보세요. 장중 27만 원까지 갔다가 종가가 25만 원 초반까지 밀리면 좋은 마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중 흔들렸어도 26만 원 위에서 마감한다면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한 겁니다. 27만
27만 원 부근에서 마감한다면 오늘 상대 강도가 확실하게 남는 거고요. 결국 오늘 주가가 올랐느냐보다 오른 가격을 종가까지 지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동시호가도 따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각종 지수와 상장지수 펀드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계적인 주문이 집중됩니다. 장중에는 잘 버티다가 동시호가에서 거래량과 함께 크게 밀릴 수 있고요. 반대로 매도 주문이 몰렸는데도 가격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동시호가에 큰 거래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버틴다면 오늘 나온 대형 매물을 누군가 받아갔다는 뜻이에요. 오늘 답은 장중 고점보다 3시 30분 종가에서 나옵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만 보고 급하게 물을 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10% 넘게 빠졌고 오늘 일부를 되돌린 상태잖아요. 아직 어제 하락분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25만 원대를 지키는지 확인하고요. 다음 거래일에 눌림이 나왔을 때 오늘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버티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첫 반등보다 그 다음 눌림이 더 중요해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27만 원을 뚫는 장면만 보고 따라붙지는 마세요. 시장 전체가 아직 불안하고 하이닉스도 약하잖아요. 삼성전자 혼자 반등했다고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처음 접근한다면 25만 원대 지지를 다시 확인할 때 작게 보고요. 추가 접근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줄면서 27만 원 위에 안착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에 바닥을 맞추려고 하면 틀렸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다시 25만 원을 깨면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큰 거래량과 함께 깨졌다가 빠르게 회복한다. 그러면 남아있던 손절과 반대 매매 물량을 마지막으로 받아낸 흐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25만 원 아래에서 계속 눌린다. 그러면 아직 매도 물량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추가 매수할 구간은 아닙니다. 신용을 사용한 분들은 오늘 반등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오른 것으로 담보 비율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후에 다시 밀리면 담보 부족 위험이 커질 수도 있고요. 주가가 결국 반등할 거라는 전망보다 매 계좌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계좌가 먼저 정리되면 이후 반등은 내 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본주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크게 빠진 뒤 오늘 반등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은 같은 속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락과 반등을 반복할수록 일간 수익률이 누적되면서 가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전망이 좋아졌다는 판단과 레버리지 상품을 계속 보유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주가 버틴다고 레버리지까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좌에 종목은 여러 개 들어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요.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오늘처럼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하이닉스와 다른 반도체 종목이 밀리는 날에는요. 종목을 하나씩 따로 보면 계좌 전체가 반도체 한 방향에 얼마나 몰려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있는지, 손실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의 잔고 화면만 올리면 되고요.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서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뭐부터 살펴봐야 할지 순서를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비중은 작아 보여도 하이닉스와 장비주,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까지 합치면 실제 반도체 비중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와 현금 비중, 손실 구간을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력단가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볼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25만 원대가 다시 지켜지는지 보시고요. 위에서는 27만 원 매물을 소화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서 하이닉스가 더 밀려도 삼성전자가 상대 강도를 유지하고 오후 프로그램 매도에도 상승분을 지킨다면 오늘 반등은 의미가 있어요. 반대로 오후에 25만 원을 다시 내주고 종가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직 바닥을 이야기하기는 이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답은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에요. 어제 폭락뒤 나온 매물을 얼마나 받아내고 어느 가격을 종가까지 지켜내느냐에 있습니다.